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최근에는 또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이 닥쳤다고 하는데요. 저도 또 이 얘기는 또 많이 못 들어봤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그 이야기와 함께 중국 경제 상황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사실 그 원전 방사능 유출 때문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이상 거론은 좀 안 되는 거 다행인데 이번에도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난, 전력 배급제까지 실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강, 유역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광둥성이라든지 윈난, 광시, 저장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상 고온 현상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석탄과 관련된 그 부족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전력난이 심각한 중국의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도 공장 지역인데요. 1개월째 전력 공급이 지금 상당히 제한받고 있고요. 순번제로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그 전력 공급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애플과 관련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광둥성에 밀집되어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인 화웨이, 오포, 비포뿐만 아니라 백색 가전업체라고 할 수 있는 메이디, TCL도 있습니다. 또 전기차 회사, 또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BYD, 그리고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 그리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지난번에 그 원전 방사능 유출 났던 것도 광둥성 쪽인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둥성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IT의 그 총화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여기 진출해 있는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 전체 무역의 25%, 또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경제 규모, 그 GDP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GDP를 웃도는 상황인데요. 광둥성과 우리나라의 교역을 보면은 전체 대중국 무역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 주로 반도체라든지 석유화, 전기, 전자 부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광둥성 지역은 세계 500대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그 화학,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현대 모비스,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첨단 제품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있는 건 이해되는데 왜 이렇게 이 전력난을 통제를 못하는가? 최근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가?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래도 석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60%가 훨씬 넘습니다. 이 때문에 그 현재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15만 원을 상회하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 1년간 비교했을 경우 70%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석탄 가격이 오른 것은 시 주석이 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서 안전 점검을 이유로 석탄 생산을 상당히 좀 그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하는 탄소 제로 정책과 맞물려서 석탄 생산을 지금 늘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용 그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석탄의 6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호주 쪽에서 발전용 석탄과 관련해서 수입을 최근 수개월째 제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이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고품질의 대량으로 또 운송비가 또 싼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탄 가격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군요. 내부적인 행사로 공장을 좀 안 돌린 것도 있고 석탄을 채굴을 덜한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 석탄 가격도 오르고요. 결국 중국도 이제 원자력을 포기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죠? 발전 단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호주 얘기하셨는데 중국하고 호주하고의 그 관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서 요즘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런 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호주와 그 중국과의 관계는 5월 달부터 작년 5월 달부터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화해에 대해서 호주의 그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시켰고요. 또 코로나 기용과 관련된 국제 조사를 호주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 랍스터라든지 유연탄, 쇠고기, 보리, 와인과 관련해서 수입을 금지시켰는데요. 전체 그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66조 원 정도 되는데 제재 품목이 전체 그 4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호주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또한 그 호주의 무역 다변화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호주의 수출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호주산 광물이라든지 식량에 의존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발의 그 도끼를 찍은 격이 되기 때문에 시주석 같은 경우에도 체면을 구기고 호주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손을 들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전력 생산 부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전력난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특별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는 국내 기업도 있는 광둥성 지역이다. 그러면서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12%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남부 지역의 윈난성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주석, 구리, 은, 히토류가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히토류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망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원투 펀치를 지금 날리는 격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타격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주석이 그 탄소 제로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내린 교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헌법이라든지 당장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황제가 교서를 아무 이유 없이 바꿨을 경우에는 권위가 추락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호주와 관련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전력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언제쯤 이런 전력 부족 사태가 좀 해결이 될까요? 네, 호주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면은 아무래도 전력난이 바로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시수석 입장에서는 아무런 외교적 성과 없이 이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당대에서 상기 임기가 불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체면을 중시하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경 자세를 유지시켰을 경우에는 호주가 역으로 철광석과 관련된 데에서 수출을 규제했을 경우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통수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호주산 그 석탄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그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석탄 재고가 안전 수준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까지도 계속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전력 부족 사태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중국의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까? 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9%까지 올랐는데요. 네. 이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6월 달에도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생산재 가격, 특히 에너지나 철강, 비철금속, 또 석유화학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 또 그 품목별로는 36%까지 올라가는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 회복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 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물가 오름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과 관련된 가격 단속을 엄격하고 하고 있고 국가 비축 물자를 계속 풀고 있지만 현재 물가 오름세를 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게 물가 부담이 돼서 비축 원자재를 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군요. 소비자 물가는 어떻습니까? 연동해서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시차를 두고 한두 달 뒤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가공 공업품이라든지 생필품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 비즈니스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등과 2등이 싸우면 3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적자 발생을 두려워해서 가격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기회까지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공산품 출하 가격이 9%까지 올랐지만 생활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근 0.5%에 불과했는데요. 식품이나 의류, 일상용품, 내구 소비재들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쌀 가격이 최근 들어와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신 전력 부족 사태나 물가 상승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주가도 최근에 이제 100주년 행사 이후에 좀 세게 발언하면서 주가도 조금 흔들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경제하고 주가 흐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네. 플러스 한 7.2% 정도 높은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부족 그리고 전력난으로 인해서 수출이라든지 생산, 소비가 점차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가 많은데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6%대 성장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올해 8.5% 성장 그리고 내년 6% 성장이라면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이익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초서부터 시작되는 기업 실적 발표 기간에는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악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중국 경제는 견실하게 내년도까지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좀 길게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중국 주식을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이나TV 오늘은 중국의 전력난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